자, 경제 줌인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깐깐한 경제 꼬집어드리는 스마일보이 승문기입니다. 네. 포근하게 가정경제를 어루만져주는 유쾌한 걸 이수견입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을 여는 너무나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요? 네. 자, 먼저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어우, 네.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뭘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성인이니까 그러네.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건 어릴 때 받는 거고요. 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해. 힌트 하나 드릴게요. 아니,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니까요. 남자친구한테 받는 걸로. 네, 힌트 주세요. 네. 이것을 받기 위해 전날 음. 굶기도 하고 음. 이상한 맛이 나는 물을 2병 이상 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경건하게 가운 같은 것을 입기도 하고요. 경건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긴장이 되기도 하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정답! 건강검진. 딩동댕. 예, 네, 맞았네요. 건강검진이 정답입니다. 네. 연령에 따라서 2년 또는 1년마다 받아야 하는데요. 아마 동키분들에게 건강검진할 때 가장 싫은 진단 항목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마 대장 내시경 검사라고 대답할 텐데요. 이상한 맛의 액체로 된 관장약을 2통이나 마시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정말 하기 싫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는 이런 마시는 거 말고 알약으로 알약. 된 거, 네, 그런 게 또 나왔다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그냥 이걸로 하래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또. 네. 뭐 어쨌든 이렇게 내시경을 받는 순간에는 제가 사실 잠들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 맞아요. 전에 이 순간들 약 먹고 화장실 가고 막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은 정말 싫지만 그래도 최근 발표된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남녀 통틀어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가 갑상선 암이고요. 그리고 2위가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대장암이 2위예요? 네네. 굉장히 높네요. 맞습니다. 이 대장암은 대장 용종이라는 암 전 단계의 병변이 있는데요. 대장 용종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그 용종은 대장 내시경을 통해 쉽게 발견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자라나기 전에 싹을 미리 잘라내 버리는 거죠. 맞아요. 제 주위에도 보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대장 용종이 발견됐다. 그래서 제거했다.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최근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건강검진 목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은 만 20세 성인을 조사한 결과 43.1%가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네. 남성은 50.9%, 여성은 29.9%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네. 비만이거나 흡연을 할 경우에도 대장 용종 유병률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용종을 뗐을 때 암일 확률은 약 1.5%, 100명 중에 그러니까 한두 명은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야, 말씀을 네. 들으니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장에 대한 검사도 이렇게 거르지 말고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매년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용종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면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시고요. 대장암의 경우에는 조기 발견하면 5년 이상 생존율이 9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내시경으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받는 거는 뭐 보험으로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 이때도 보험금을 받기가 힘든 걸까요? 일단 내시경 중에 대장 용종을 제거했을 때는요. 네. 실손보험하고 종합보험의 질병 수술비에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같은 날에 위 내시경에도 선종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실손보험금하고 질병 수술비를 각각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실손보험도 뭔가 내가 병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받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수술을 해서 제거를 해냈기 때문에 수술비도 가능하다.
용종을 떼어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 수술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장 용종 그리고 위내시경의 선종 제거 요건 수술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장 용종 절제술입니다. 절제를 했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도 수술 이력을 질문받았을 때 대장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 또는 폴립 제거를 한 적이 있다면 수술 이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혹시 그냥 지나치고 가입을 했다면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대장 용종을 떼긴 했지만 이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혹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떼고 나서 조직 검사 해보시고. 그러면 그때에도 고지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렇구나.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승문규 전문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한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보장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럼 이 보험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혹은 3년 이상 지났다면 부담보를 통해서 계약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장 부위에 대해서 용종을 제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과 관련된 부분은 부담보를 잡고 계약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혹이었을지라도 내가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자, 꼭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대장 용종도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병원에서 준비를 하실 서류들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처럼 수술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수술 확인서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입한 보험에 보면 질병 수술비라든지 종 수술비 있으면 그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 검진을 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실비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진료 영수증을 준비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증권을 보니까 질병 수술비 50만 원이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1종에서 5종 수술비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제 회사마다 지급하는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대장 용종이 2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2종의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대장 용종 제거 시 질병 수술비 그 50만 원에다가 2종 질병 수술비 30만 원 해서 수술비로 실비를 제외하고 총 80만 원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증권을 볼 때마다 나는 수술비가 왜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가입이 되어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꽤 금액이 저렴하길래 그냥 냅뒀거든요. 네네.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건강검진 시에 대장 용종 제거로 질병 수술비를 80만 원이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건강도 찾고 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보험금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용종을 제거했을 때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받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 가능하니까 병원에 가실 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게 만약 좀 어렵다면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고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분은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셨을까요? 지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거주하는 50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구가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돼서 조직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암으로 암 진단을 받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암 진단비로 1,000만 원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1,000만 원만 받았는지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저도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암 유전력이 걱정되어서 암 관련 보험을 아주 많이 가입을 했거든요. 현재 보험료로 4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친구처럼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금 가입한 암보험들이 제대로 잘 가입했는지도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암 진단금 누군가가 생각보다 많이 받았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게 받았대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제대로 받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분은 현명하십니다. 일단은 괜찮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셨고 두 분을 만나서 고민을 해결하셨다라고 했어요. 일단 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솔루션은 잠시 후에 들어보고 직장암이 아니어도 일단은 대장용종 제거를 했다면 암 진단금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금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네, 먼저 대장용종 제거를 하고 음. 조직 검사 결과지상 저등급으로 나왔다면 양성 종양으로 단순 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등급이 또 있어요. 따로? 네. 아. 저등급, 고등급 나눠져 있어요. 아. 하지만 고등급 이 형성증은 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상 제자리암에 해당됩니다. 음. 그러면 이 제자리암이 어떤 상태냐면 음. 상피 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전이나 침륜이 없는 연기암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점을 몰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왜냐하면 이 조직 검사 결과지가 한글로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검사 결과지상 찾아야 할 단어는 high grade dysplasia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수술비와 더불어 진단비를 청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high grade. 네. 하이 그레이드. 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주치의가 진단서상 대장 양성 종양, 그러니까 질병 코드로 D12.6으로 진단을 내려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진단비를 받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D12.6은 암 진단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코드를 제자리암 코드 D01과 조직 검사 결과지를 함께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외감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단서상에 대장 양성 종양으로 진단을 내려서 적어주시면 못 받고 이걸 제자리암이라고 적어주면 받을 수 있다. 이게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대장 양성 종양이랑 제자리암. 다른 코드죠. 그러니까 코드는 다른데 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르게 적어주시는 건지 이게 같은 거라 그렇게 적어주시는 건지 왜 진단은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이게 D01이 아니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D12.6을 내린 거죠. 이거를 각각 뭐 임의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네. 됐을 때는 못 받는다라는 건 하이그레이드가 나왔어도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는 못 받을 수 있다. 하이그레이드가 조직검사 결과지상에 있으면 다시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의사 선생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럼 선생님께서 진단서를 바꿔주실 때도 있어요? 잘 없지만 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하이그레이드로 나왔는데 그럼 이건 제자리암으로 볼 수 있고 보험사에서는 청구 가능한 게 제자리암 코드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대장 양성 종양 그러니까 거기까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 더 가볍게 진단서를 써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진단서를 받기 전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제자리암 코드가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라고 해서 써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만약에 대장 양성 종양이다라고 가볍게 써주신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쓰기에는 의사 선생님도 조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받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서류를 떼기 전에 어떻게 받는 것이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직접 듣고 가서 요청을 드리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 상황이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용종을 제거했다. 조직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까지도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죠. 앞서 2부에서 드렸던 사연 이야기 조금 정리해드리면 50대 주부셨는데요. 친구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는 나도 여러 가지 암보험을 들어놨는데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일단은 그 친구분은
5천만 원 진단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단 지금 문자창으로도 그분은 왜 1,000만 원만 받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네, 사연자분 보험 내역을 살펴보니까 암 종신보험, CI 보험, 갱신형 암보험 등 해서 40만 원을 납입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님은 암 진단 시에 1억 원 받을 수 있게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 면에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가입하신 암보험이 암 종신보험, CI 보험 이 보험들이 암 진단 시에만 보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 보장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 보험금에서 일부 암 진단금을 선지급해 주고 차후에 사망 시에 남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 보험금이 1억이다. 근데 암 진단 시에 80%로 해서 8천만 원 지급받았다. 그러면 남은 2천만 원만 사망 보험으로 지급하게 되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분의 보험은 그렇게 되어 있었다. 아니 그럼 친구분은 왜 못 받은 거예요?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받은 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잠시 후에 왜 못 받은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궁금하다니까.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사연자분은 현재 두 보험 합쳐서 매달 보험료를 40만 원을 납부하고 계신데요. 20년 동안 총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까 9,600만 원이에요. 보험료가 총. 근데 암 진단비가 1억 원인데 20년 동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납입한 보험료하고 진단비가 이제 동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장 먼저 보장 대비 보험료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암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근데 걸리지 않는다면 20년 동안 암에 안 걸린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진단비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이 돈을 받거나 말거나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대비 보험료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암보험 가입할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요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은 암보험을 가입할 때요. 보장 기간이 몇 세까지 받는지 만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보장을 해주는 보장 범위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고 네. 갱신 여부 체크 이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연자분은 암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으로 암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먼저 만기는 사실 종신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근데 납입 기간도 20년이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장 범위를 체크했더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 문제는 암 보장 범위가 좁았습니다. 사연자분이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상에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 전망내암 등이 주계약에서 제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 전망내암이 걸리면 보험금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0%만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특히 사연자분 친구분의 경우도 직장에 생긴 대장 전망내암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이 왜 아까 적게 받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이분도 보장 범위상 일반암 보장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금을 작게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을 제외하고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암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4가지 갑상선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이거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예전 보험에 갑상선암은 일반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는 2000년대 2005년 전 그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5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그때고 지금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4가지를 빼고 나머지까지도 더 포함을 시켜서 소액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안 좋은 보험이다. 나한테 불리한 보험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장전망내암을 진단받으셨다. 1억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시는 거네요. 이분은 지금 사연자분,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럼 대장전망내암이라는 게 어떤 암이길래 이렇게 조금 주나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의사로 빙의해서요. 네. 네. 대장전망내암은 건물의 층수로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전막은 상피세포층,
1층이고요. 기저막 지하 1층, 점막 고유층 지하 2층, 점막 근층 지하 3층, 점막 하층 지하 4층, 고유근층 지하 5층, 장막층 지하 5층으로 지하 6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군요. 위로 맞습니다.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암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침윤이라고 해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하 6층부터 1층이 있는데 이 대장 점막내암은 대장의 상피세포층인 1층에서 발생해서 악성세포가 기저막 지하 1층을 뚫고 점막 근층인 지하 3층을 침범했지만 점막 하층인 지하 4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점막내암이 발견되면 통칭해서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 6층까지 있는데 지하 3층까지만 수분 침투를 해도 어쨌든 이건 대장 점막 내암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맹장이나 충수, 결장, 직장 이런 곳에서 점막 내암이 발견돼도 대장 점막 내암이다. 그럼 발병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암은 참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뭐 아무리 요즘에 조금 뭐 좋아졌다라고 해도 그러면 암 치료비도 상당히 걱정되실 것 같은데 이것도 암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의 산정 특례 대상이 돼서 5년 동안 자기부담금 5% 정도만 부담을 하시면 돼요. 단 비급여는 전에 본인 부담금이시거든요. 실제로 병원비는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암 완치 기간을 5년으로 보기 때문에 5년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는 사실 병원비 부담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항암 치료제는 화학항암제가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항암제는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세포하고 암세포를 모두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화학항암제가 아닌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 치료들은 아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가 아니라 몇 천만 원의 병원비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항암 방사선 치료인 중입자 치료도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치료도 아직은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병원비가 5천만 원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가족력이나 암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암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산정 특례로 5% 자기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건 급여의 경우인 거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많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치료 방식은 비급여의 방식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암보험을 준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혹은 이거는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빼도 돼요. 이런 거 좀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보험을 가입할 때 우선 암 진단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단비는 치료비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치료비 부담이 덜 수 있게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요.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등으로 자기 부담 금액이 500만 원 이상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한다면 암에 대한 보장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일 다뤄볼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승문규 전문가께서 암 진단비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내가 쓴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반면에 현재 가지고 있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특약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암 입원비가 대표적인데 예전에는 암 입원비 특약은 4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이제 입원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암 진단 받고 입원을 하시면 17일에서 한 10일 정도를 입원을 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암 입원비보다는 암 통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암보험 안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암 입원비 특약이라는 걸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요즘은 암을 통원 치료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입원비보다는 통원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나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암 진단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진단비는 한 번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라는 보험이 있던데 이런 게 훨씬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이라고 2788님. 네. 암 진단비는 최초 1회가 맞습니다. 근데 최근 1년 안에 네. 새로운 상품들이 이제 출시가 되었던 거예요. 보험사들이 경쟁력을 심으려고. 네네. 근데 이게 여러 번 주는 게 부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를 나눠놨어요. 뭐 위식도 분류, 그다음에 뭐 대장, 소장 분류. 그래서 각 부위마다 지급되는 건 맞는데 이 지급을 할 때 원바람 기준이에요. 전이나 재발이 되었을 때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야지만 또 받을 수 있는 거지. 각각 주는 건데 만약에 내가 최초에 위암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식도암이 걸렸어. 근데 위암이 전이 되어서 걸린 거라 그러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각각 부위를 나눠서 진단금을 준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부위를 1번이랑 2번으로 나눴을 때 1번에 한 번 걸리고 2번에 한 번 걸리면은 한 번 따로 주겠다라는 네. 얘기지만 그 한 번도 만약에 전이 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럼 못 드린다. 그렇죠. 원바람 한 번만 받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암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재발이나 아니면은 전이 되는 거 말고 정말 내가 뼈암에 한번 걸리고 그리고 식도암에 한번 걸리고 이렇게 따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완치 5년이 완치 기간으로 보는데 네. 완치된 이후에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재발 전이- 아니에요? 재발 전이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그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렇죠. 진단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빙의 되셨다 그래가지고 자꾸 의학적인 정보를 여쭤보게 되네요. 호한 파트 그렇군요. 네. 이미 가셨어요? 네. 오셨던 분은? 나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번을 나눠준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진단금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겠네. 이게 더 유리하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주셨지만 원바람 기준이기 때문에 원발로서 그 부위에 나눠진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따지기는 그럴 것 같고요.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암이라는 거 진짜 참 걱정이 많이들 되셔서 많이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현명하게 잘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암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사연자분은 저도 좀 걱정이 돼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고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변경을 해주셨습니까? 네. 사연자님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암보장이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암 종신보험하고 CI 보험은 보장 범위가 좁아서 조정을 했고요. 대신 소액으로 보장되던 유방암하고 대장전막 내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보완을 했고요. 진단비하고 동일하게 1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그리고 항암 방사선 등 암으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자기 부담금이 500만 원 이상이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 암 치료비 모두 보완을 해드려서 사연자님이 암 걱정을 안 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40만 원 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확 줄여드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보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보장은 기존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상담 전에는 1억 원의 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고 중입자 치료로 5천만 원, 면역 항암 치료로 2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사연자분은 암 진단비 1억 받은 거에서 7천만 원을 지출했으니까 3천만 원만 남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상담 후에는 1억 원의 암 진단비는 그대로 있고요. 중입자 치료 5천만 원, 면역 항암 치료 2천만 원을 내가 부담했다고 해도 7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걸로 넣어줘서 그대로 암 진단비는 1억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 40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20만 원으로 줄여드렸기 때문에 매달 여유자금을 20만 원 확보하게 되셨는데요. 나머지 20만 원은 사연자분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암보험 가입할 때 보장을 몇 세까지 받는지 만기 체크, 보장을 해주는 보장범위 체크, 갱신 여부 체크,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세 가지 만기와 보장 범위, 갱신 여부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셔라. 두 번째 포인트는요? 암보험을 가입할 때는 암 진단비와 더불어 비급여 항목인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네. 두 분은 먼저 요청해주신 분들께 도움 드리기 위해 먼저 일어나시겠습니다. 승문규 전문가, 이수견 전문가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일보이 유쾌한 걸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